사라진 옥새 조선 왕조의 잃어버린 영혼. 프롤로그 권력의 각인. 역사는 때로 거대한 사건보다 작은 물건 하나로 요약되곤 한다. 조선 왕조 500년의 권위가 손바닥만 한 옥새 하나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그것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다. 왕의 명령이자 하늘의 뜻이며 백성에게는 절대적 복종의 근거였다. 그 옥새가 사라진 날 조선은 영혼을 잃었다. 1592년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 조선의 국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행방은 미궁에 빠져 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상징이 사라진 이야기이자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역사적 미스터리다. 제1장 왕조의 상징 쿡스의 탄생. 천명의 증표. 1392년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연 태조 이성계는 즉위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작업에 착수했다. 바로 쿡스의 제작이었다.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쿡스는 단순한 행정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통치권의 물리적 증거이자 왕조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신성한 물건이었다. 조선의 쿡스는 최고급 옥으로 만들어졌다. 장인들은 몇 달에 걸쳐 옥을 깎고 다듬었으며 손잡이 부분에는 용이나 거북 형상을 새겨 넣었다. 도장의 밑면에는 조선국 왕지보 또는 시명지보라는 전서체 글자가 음각되었다. 이 글자들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왕권의 신성함을 표현하는 상징 그 자체였다. 보의 의미. 쿡스에 새겨진 보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중국 황제가 사용하는 새보다 한 단계 낮지만 제후국의 왕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명칭이었다. 이는 조선이 명나라의 책봉을 받은 조공국이면서도 독자적인 왕국임을 나타내는 미묘한 균형점이었다. 쿡스가 찍힌 문서는 절대적 효력을 가졌다. 왕의 교서, 외교문서, 관직 임명장, 토지증서 등 국가의 중요한 모든 문서에 이 옥새가 찍혔다. 쿡스의 인형이 없는 문서는 아무리 왕이 서명했다 해도 위조로 간주되었다. 신하들은 쿡스가 찍힌 명령 앞에서는 절대 복종해야 했다. 엄격한 관리 체계. 쿡스는 왕조의 핵심이었기에 그 관리는 극도로 엄격했다. 평상시에는 왕의 침전 깊숙한 곳, 특별히 제작된 금괴 안에 보관되었다. 이 금괴는 3개의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각각의 열쇠는 왕, 좌의정, 우의정이 나누어 보관했다. 3사람이 모두 동의해야만 괴를 열 수 있었다. 쿡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식이 따랐다. 승정원의 도승지가 쿡스 사용을 청하면 왕이 직접 허락하고 내관이 금괴에서 꺼내 붉은 비단 방석 위에 올려놓았다. 왕은 쿡스를 사용하기 전 간단한 예를 올렸다. 이는 쿡스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성한 권위의 상징임을 보여주는 의례였다. 제2장 임진왜란 혼란의 서막. 침략의 전조. 1592년 4월 13일 푸산포에 일본군의 첫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15만 대군의 선봉이었다. 조선 조정은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200년 가까이 평화를 누린 조선은 전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다. 부산진성이 하루 만에 함락되었고 동래성도 무너졌다. 조선군은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경상도, 충청도가 순식간에 적의 손에 넘어갔다. 한양의 공포. 5월 초 일본군이 한강을 건너려 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선조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대신들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지만 명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는 항전을 주장했고 누군가는 화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갔고 일본군은 계속 북상했다. 5월 28일 밤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다. 왕은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하기로 했다.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내관들은 허겁지겁 왕의 짐을 챙겼다. 의복책, 보물들이 무질서하게 실렸다. 사라진 쿡스.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쿡스는 어디 있어?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쿡스를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내관 하나가 급히 내전으로 뛰어갔다. 금괴를 열려 했지만 3개의 열쇠 중 좌의정의 열쇠가 없었다. 그는 이미 피난길에 올라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시간이 없었다.
내관은 금괴를 통째로 들고 나왔다. 무거운 금속 상자는 한 사람이 들기 힘들었다. 그는 힘겹게 상자를 수레에 실었다. 그러나 피난 행렬은 이미 출발하고 있었다. 그는 뒤늦게 행렬에 합류했다. 한양의 백성들은 왕이 도망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들은 궁궐로 몰려들어 불을 질렀다. 경복궁의 정각들이 하나둘 불타기 시작했다. 하늘을 붉게 물들인 화염 속에서 조선 왕조의 상징들이 재로 변해갔다. 제3장 사라진 국세, 조선의 혼란, 피난길의 악몽. 선조의 피난 행렬은 비참했다. 왕은 초라한 가마에 올라 북쪽으로 향했다. 호위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백성들의 원망 어린 시선이 뒤를 따랐다. 밤이 되면 숲속에서 야영을 했고 때로는 변변한 식사조차 할 수 없었다. 개성을 지나 평양으로 향하던 중 선조는 문득 국세를 생각해냈다. 국세는 무사한가? 내관들이 급히 확인했다. 그러나 금괴를 실은 수레가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가 말했다. 피난길이 급박하여 뒤처진 것 같습니다. 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장 찾아라. 국세 없이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냐. 신하들이 급히 되돌아가 국세를 찾았지만 이미 늦었다. 피난 행렬이 지나간 길은 도적과 흩어진 군사들로 가득했다. 금괴를 실은 수레는 온데간데 없었다. 권위의 붕괴. 국세의 상실은 단순한 물건의 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권의 상징적 죽음이었다. 국세 없이는 공식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지방의 관리들은 한양에서 오는 명령이 진짜인지 의심했다. 군대를 동원하려 해도 국세가 지키지 않은 동원령을 누가 믿겠는가? 더 심각한 것은 외교적 문제였다.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하는 국서를 보내야 했지만 국세가 없는 국서는 진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명나라 조정은 조선의 요청을 반신반의했다. 국세도 없이 무슨 국서란 말인가? 이것이 정말 조선 국왕의 뜻인가? 선조는 급히 대책을 논의했다. 일부 신하는 임시로 새 국세를 만들자고 했다. 그러나 다른 신하들은 반대했다. 국세는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합니다.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원래의 국세를 찾아야 합니다. 추적의 시작. 선조는 특별 수색대를 조직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사라진 국세를 찾는 것이었다. 수색대는 피난 행렬이 지나간 모든 길을 뒤졌다. 한양에서 개성까지, 개성에서 평양까지 모든 마을과 숲을 수색했다. 그들은 여러 목격담을 수집했다. 어떤 농부는 금빛 상자를 실은 수레가 강을 건너다 물에 빠지는 것을 봤다고 했다. 다른 이는 도적들이 금괴를 탈취했다고 증언했다. 또 어떤 이는 내관 한 명이 금괴를 들고 산속으로 도망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증언들은 서로 모순되었다.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세의 행방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4장 국세의 행방 2개의 기록. 첫 번째 설 강물에 빠진 국세. 선조실록에는 국세가 강물에 빠졌다는 기록이 있다. 피난 행렬이 임진강을 건너던 중 국세를 실은 수레가 급류에 휩쓸렸다는 것이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임진강을 건너는데 물살이 거세었다. 국세를 실은 수레가 중앙에 이르렀을 때 바퀴가 돌에 걸려 기울었다. 내관들이 급히 붙들려 했으나 수레는 이미 물에 빠지고 말았다. 국세는 금괴와 함께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이 기록을 뒷받침하는 증언들도 있었다. 당시 강을 건너던 군사들 몇몇이 금빛 상자가 물에 빠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선조는 즉시 잠수부들을 동원해 강바닥을 수색하게 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금괴로 추정되는 상자 하나를 건져 올렸다. 그러나 상자 안은 비어 있었다. 자물쇠는 억지로 부서진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물에 빠지기 전 이미 국세를 꺼낸 것인지 아니면 물속에서 상자가 열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국세는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 설 내관의 배신. 또 다른 기록은 더욱 충격적이다. 일부 사관들은 국세가 내관의 배신으로 사라졌다고 기록했다. 연려실기술 같은 야사에는 이런 내용이 전한다. 내관 김충선이 금괴를 맡았다. 그러나 그는 피난길에서 행방을 감췄다.
후에 그가 일본군에게 항복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쿡세는 그의 손을 통해 적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김충선은 선조의 측근 내관 중 하나였다. 그는 국세 관리의 책임자로 금괴의 열쇠 중 하나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난 중 그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부는 그가 일본군에게 붙잡혀 고문당했다고 추측했다. 다른 이들은 그가 스스로 일본군을 찾아가 항복했다고 믿었다. 심지어 그가 쿡세를 팔아 큰 돈을 챙기고 도망쳤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모순된 증언들. 두 가지 설명은 명백히 모순된다. 쿡세가 강물에 빠졌다면 김충선이 가져갈 수 없고, 김충선이 가져갔다면 강물에 빠질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실인가? 역사학자들은 두 이야기가 모두 진실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본다. 아마도 김충선이 금괴를 가지고 도주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빈 금괴만 강에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금괴가 정말로 강에 빠졌지만 김충선이 그 전에 이미 쿡세를 빼돌렸을 수도 있다. 진실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쿡세가 사라졌다는 사실뿐이다. 제5장 숨겨진 자, 내관 김충선의 그림자. 충실한 종 혹은 배신자. 김충선은 누구였는가? 그에 대한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적다. 그는 선조 초기에 궁에 들어온 내관으로 점차왕의 신임을 얻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쿡세 관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신뢰받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그가 왜 배신했을까? 혹은 정말 배신한 것일까? 일부 기록은 그를 비겁한 배신자로 그리지만 다른 기록은 그를 비극적 희생자로 묘사한다. 어떤 사관은 이렇게 썼다. 김충선은 쿡세를 끝까지 지키려 했다. 그러나 피난길에서 도적대를 만나 금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그는 쿡세가 도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강에 몸을 던졌다. 쿡세는 그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다. 마지막 목격. 김충선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의 증언이 있다. 피난 행렬에 참여했던 한 군사의 기록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나는 한 내관이 금빛 상자를 들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그를 본 마지막이었다. 이 증언이 진실이라면 김충선은 쿡세를 숨기기 위해 혼자 떠난 것이다. 아마도 그는 피난 행렬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쿡세를 더 안전한 곳에 감추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일본군과의 접촉? 또 다른 기록은 더욱 논란적이다. 일본군 진영에서 김충선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 사람은 일본군 장수들과 무언가를 협상하고 있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충선은 쿡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쿡세와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려 했을까? 아니면 더 큰 계획이 있었을까? 그러나 이 증언의 신빙성은 의심스럽다. 전쟁 중에는 온갖 소문과 오보가 난무한다. 누군가 김충선과 비슷한 사람을 보고 잘못 알았을 수도 있다. 영원한 수수께끼. 김충선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는 충실한 종으로 끝까지 쿡세를 지키려다 죽었을 수도 있고 비겁한 배신자로 도망쳤을 수도 있다. 혹은 그 사이 어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유로 사라졌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사라진 후 쿡세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의 그림자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미스터리 위에 드리워져 있다. 제6장 일본의 남은 흔적, 옥세의 그림자. 도요토미의 기록.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 서신 중 의미심장한 문장이 발견되었다. 1593년 초 그가 부하 장수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 조선 정벌의 가장 큰 전리품은 황금 도장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조선 국왕의 권위를 손에 넣었다. 이 황금 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조선의 쿡세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단순히 조선에서 약탈한 여러 보물 중 하나를 과장해서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일본 황실의 보물 목록.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일본 황실 보물 목록에 관한 소문이다. 18세기 한 일본 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교토의 황실 보물 창고에 정체불명의 조선식 옥새가 포관되어 있다고 한다. 그 옥새는 푸른빛을 띤 옥으로 만들어졌으며 손잡이에는 용이 새겨져 있다. 밑면에는 한자가 음각되어 있으나 그 의미를 아는 이가 없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조선의 국세가 일본 황실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 황실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보물 목록은 극비로 관리되며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된다. 20세기의 추적. 일제강점기 일부 조선인 학자들이 이 문제를 조사하려 했다. 그들은 일본의 여러 박물관과 사찰을 방문하며 조선에서 약탈된 문화재를 찾았다. 그 과정에서 쿡세와 관련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한 학자는 나라의 한 사찰에서 조선식 옥새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세한 조사 전에 일제의 방해로 연구가 중단되었다. 해방 후 그 사찰을 다시 찾았지만 해당 옥새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진실인가 전설인가? 쿡세가 정말 일본에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일본의 수많은 조선 문화재가 약탈되어 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쿡세처럼 중요한 보물이라면 더욱 일본군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도요토미의 편지는 애매하고 황실 보물 목록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희망적 추측이거나 민족적 상처를 설명하려는 집단 심리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역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언젠가 일본 어딘가에서 조선의 국세가 발견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